네, 장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일을 위한 수익 빌드업 지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엠빈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3일째 하루에 3종목씩 트리플 콤보 계속 달성해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이게 도대체? 네, 뭐 그냥 인사이트를 나름대로 좀 짱구를 굴려가지고 좀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 좀 좋은 자리에서 편입을 하다 보니까 뭐 시장이 어려워도 그래도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 3일 연속 한 3종목씩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와 계속 함께해주신 빌드업 시청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하루에 3종목씩 매일 목표가 달성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빌드업 희망주들 차트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 중에 저희가 태광 담았었죠. 7월 12일 날 담았었는데요. 2차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뭐 태광하고 사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죠? 7월 15일일 겁니다. 제가 이 종목명을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원래 DK 락인데 DKT를 말씀드렸죠. 근데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이 사실 나오면서 사실 여기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 목표가 달성한 종목 오늘 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피팅 발브 쪽 관련해서는 뭐 시장의 흐름이 딱 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이런 슈퍼사이클 기대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시추 관련된 종목 이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또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오일이나 원유, 같은 말이죠. 원유와 가스 쪽 관련해서 생산을 늘리겠다. 결국 이것도 트럼프 관련된 제가 수혜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2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뭐 짧은 기간 내에 지금 20% 이상의 사실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2차 목표가 기준으로 지금 19% 정도 수익률이었는데 우선 일부 비중은 조금 더 가져가 보고 좀 시장의 흐름에 좀 맞기 때문에 오늘 대한고래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3차 목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 17,4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광은 3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차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갈까요? 네, 뭐 지금 방산 쪽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를 보면은 뭔가 2차 전지 뭔가 약간 꺼림직합니다. 뭐 반도체 지금 계속해서 미국,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또 이것도 좀 꺼림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약간 시가총액이 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것이나 아니면 약간의 불확실성에 노출이 됐다면은 결국에 수급 자체는 갈 곳이 좀 없다. 그 안에서 갈 곳 있는 업종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조선이나 뭐 방산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 관계자가 뭐 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7월 25일부터 한 28일인가 9일 정도까지 방한할 또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서 뭐 금융 지원이나 기술 이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이 8월이나 9월 중으로 방한을 해가지고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MOU 체결이나 이런 또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뭐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서 방산주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2차 목표가 이것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만 5천 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방 열어놓고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빌드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재료들 함께 만나볼게요. 자,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장에 좀 쇼크를 줬던 것 같고요. 원전도 세코 수주 관련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원전이 우선은 제일 사실 아쉬운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국내 증시에서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한탄했었을 때 나오는 말이 세론 뉴스. 근데 저는 사실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의 특징이 항상 어떤 대형 호재가 있더라도 뭔가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라는 이유로 항상 이 기대치가 반영할 수 있는 그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다. 근데 저는 뭐 원전 자체는 우선은 약간은 좀 쉬어가더라도 추후에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을 때는 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우선 협상자 대상에 선정이 됐다라는 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고요. 또 이런 유럽 내에서 다른 국가들로의 또 수주 기대감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이 약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 차익 실현들이 좀 같이 쏟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만 확인된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저는 좋다 이렇게 보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지금 관련해서 이제 뭐 TSMC 쪽 관련돼 약간은 좀 압박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게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 또한도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규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수위를 좀 높이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뭐 반도체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반도체 지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의 7%에 가까운
최근에 보지 못했던 폭락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도 저는 약간은 지금은 피해는 가고 있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뭐 방산 쪽 또는 우크라 재건 쪽 트럼프 수혜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계좌를 좀 방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재료 잠시 짚어주셨고요. 이 중에서 오늘도 세 가지 재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재료는요. 체코로 뽑아주셨네요. 원전이겠죠? 아니요, 체코는 아니고요. 지금 피디님이 귀에다 맥주인가요라고 하셨는데 맥주 하면 또 그 체코 하면은 또 네. 유명한 맥주 있어요. 흑맥주인가요? 네. 네, 저희 또 와이프가 체코에 출장 한번 갔었을 때 그거 그렇게 맛있다고 어머. 꼭 한번 가야 된다 이랬었는데 사실 오늘 맥주 관련주는 아닙니다. 제가 우선 원전도 아니고 체코 쪽 관련해서는 사실 원전에서 출발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체코는 결국에 지금 동유럽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전 관련해서 뭔가 체코하고 연계할 수 있는 또 다른 저는 산업을 또 하나 뽑아봤다. 근데 저는 원전 다음은 방산 쪽, 이 체코와 관련해서 이번에 원전 쪽 관련해서 우선 협상자 대상이 우리나라가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단순히 원전 하나만을 놓고 보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원전은 항상 이런 안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또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 체코 쪽에 뭐 K2 전차나 관련해서 앞으로 뭐 우리나라의 무기를 또 수입할 수도 있겠다. 새로운 국가 고객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트럼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방산주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아까 일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우선 체코로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또 이런 모멘텀이 방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원전이 아니라 방산 섹터 주목해 주시는군요. 그럼 두 번째 재료도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재료는요. 트럼프로 뽑아주셨네요. 확실히 트럼프로 시장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의 악재도 트럼프요, 호재도 트럼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큰 키워드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트럼프, 두 번째 키워드가 금리 정책, 이 통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 업종 또는 피해 업종들의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상당히 양극화한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지금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3분기만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펀더멘털이나 실적 막 이런 것들 다 저는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덜 노출될 수 있는 업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3분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가 좀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대선 토론회가 하고 나서 보통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 빅스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대선이 진행되고 나서 빅스가 내려왔거든요. 그 뜻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을 시장에서 변동성으로서 반영을 하다가 결국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악재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빅스 지수가 내려왔다면은 지금 이 3분기는 대선 시즌을 앞두고 3분기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트럼프 쪽에 베팅을 하는 수혜 업종 내에서의 순환매 흐름을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재료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재료 지금 공개할게요. 세 번째 재료는 국산화로 뽑아주셨네요. 어떤 맥락이죠? 네. 국산화 하면은 항상 뭐 당연한 거죠. 뭐 국산화면은 그동안에 이제 약간 수입을 해서 어떤 부품이든 뭐든 간에 수입해서 부품을 썼다면은 근데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 관련해서 이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하반기 중으로 좀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기업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재료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빌드업 희망주 본격적으로 공개해 주시죠. 네. 종목명은 S&T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고요. 자, 이 S&T 다이나믹스 하면은 이 변속기 쪽 관련된 이 방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사실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수혜 업종 내에서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방산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K2 전차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K2 전차, 국내 쪽에서는 K2 전차 4차 양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4차라면 그동안 1차, 2차, 3차가 진행이 됐겠죠. 근데 그동안에는 외국산 이 자동 변속기나 이거를 좀 썼다면은 이제는 국산 이
S&T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자동 변속기가 아마도 좀 채택될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의 뉴 알타이라는 어떻게 보면 K2 전차 기반으로 만들었던 전차에 이 채택됐다, 통과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국에서 그거를 채택했다라는 부분들은 기술력과 이런 부분들의 좀 성능을 좀 인정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K2 전차 4차 양산의 동사에 이런 이 자동 변속기 쪽에 대한 채택에 대한 부분들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튀르키예에서 이쪽을 채택을 했다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워낙 이 방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 자체가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지금 하반기에 좀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우리가 트레이딩하기에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체코 쪽 관련해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체코가 원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추후에 방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폴란드 관계자가 아무튼 이번 달 중으로 한번 방한을 했었을 때 또 시장에서 기사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초입 구간이라면은 이런 방산주가 하나의 포트를 지켜줄 수 있는 방어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2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S&T 다이내믹스로 담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고요. 사실 저희가 담았었던 빌드업 종목들 시간이 갈수록 든든하게 수익률을 쌓아주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오늘도 무료 방송 해주시죠? 네, 아까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익률표가 사실 최고가 수익률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별 구간에서 오늘 앞으로 지켜볼 만한 업종 공개방송 4시 20분 너튜브 김태형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